자,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휴대전화 문자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위에 지금 소속사가 이제 쓴 글이 밑에 나오고 위에 보시면 받은 글 공유합니다. 이시영 사생활 동영상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어제 비슷한 거 받아보신 분들 좀 있으십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많이 받았어요. 네. 저는 받아보시고 받지 어떻게 못했고. 네. 받은 순간 느낌이 어땠습니까? 받은 순간이요. 받은 순간 느낌에 대해서 이제 딱 이거죠. 이게 진짜일까? 네. 꿈일까? 네. 근데 워낙 내용 자체가 좀 사실 조금 충격적이고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여러 찌라시들이 뭐 누구랑 뭐 사귀었다. 뭐 어디 가서 뭐 무슨 뭐 술을 먹고 무슨 뭐 어쩌고 했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 사실은 이 사생활 동영상 같은 것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인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설사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사생활에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유포되는 건 사실 여배우로서는 치명적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진짜 이게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하고 네. 형사 고발하고 지금 이제 최초 유포자를 찾겠다.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과연 최초 유포자를 찾을 수가 있나요? 글쎄 그게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찌라시라는 게 워낙 또 여러 군데서 또 생산되는 것들이 있고 네. 물론 그 예를 들면 그 지금 누구 어떤 카카오톡 하나 메시지를 해가지고 검찰에 더 던져주면 그걸 가지고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근원지로 올라가는 그런 수사 방식을 택할 텐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것만 아니죠. 워낙 이게 카카오톡 메시지나 그런 것들이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네. 한 번에 다량으로 전파도 가능하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증권가 찌라시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사설 정보지인데요. 네.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내용들이 만들어지는지 네. 그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지. 이름은 증권가라고 하지만 제작은 이제 여의도에서 주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부터는요, 이제 주식 경제가 메인 테마가 아니라 거의 이제 정치가 메인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을 좀 보면은요, 정보지가 정치가 핵심으로 많이 나오고 이제 뒷부분에 경제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뭐 재미 같은 걸로 이제 연예인 소식들을 끝으로 이제 마감을 하면서 이제 마치 구색 맞추기 식으로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뭐 여의도 쪽에 전문, 뭐 그러니까 정치의 전문, 경제의 전문, 저는 연애 전문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연애 쪽에서 저렇게 어쩔 때 사실과 무근하지만 하나의 양 채우기식으로 저런 내용도 좀 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아마 우리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도 저런 제작이 있다면은 뭐 그런 하나 이쪽에 양 채우기식으로 껴놓은 게 아닌가. 네. 거기에 본의 아닌 피해를 입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설정보지가 이제 정치적으로 음모론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제 집권 측에서 악재가 있을 때 네. 전형적인 이런 형태의 이제 이른바 찌라시를 통해서 이런 것을 유포함으로써 어떤 메인 이슈를 덮어나가는 뭐 이런 형태의 그 음모론에 활용되기도 하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상대 정적을 공격할 때 공식 언론에서 담기 힘든 내용들을 사설정보지를 통해서 하려고 또 옐로우 페이지라 그러죠. 좀 이상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기사화되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사설 정보지들이 많이 활용되죠. 네네. 예, 문제는 이게 뭐 돌이켜보면 뭐 틀린 경우도 있고 또 맞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 지금 허위 사실에 유감을 표하고 네. 빠른 시일 내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유포자 물론 확산하는 모든 주체를 형사 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하기도 전에 모두 다 이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퍼뜨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서 퍼뜨린 사람들까지도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뭐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죠. 엄격하게 말하면 네. 이것도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예. 네. 중간에서 유포자들도 처벌이 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간 유포자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다 사실은 처벌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워낙 그 많이 왜냐하면 사실 받아서 오늘 같이 뭐 공유하는 그 정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최초 유포자나 처음에 악의적인 유포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받아가지고 이것은 뭐 100명한테 뿌렸다 무슨 200명한테 뿌렸다 이런 이제 대량 중간에 살포한 그런 중간 유통자들 같은 게 처벌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예. 일반적으로 내가 받아서 뭐 친구한테 한 명 주고 이런 유포자들까지는 실질적으로 뭐 법상으로는 처벌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예는 많지는 않죠. 근데 대한민국 찌라시 공화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소문이 뭐 없을 수는 없지만 네. 이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 이런 거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불가능하다? 예, 뭐 네. 모여가지고 몇 팀이 이제 뭐 하나의 A4지 몇 장에다 담아가지고 이걸 돌리기 때문에 발본색원이 상당히 힘든데 그동안에 많이 걸러지고 뭐 잡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그때뿐이고요. 뭐 한 달 반, 두 달이면 또 다른 팀이 가동돼서 뭐 또 다른 양산을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우리 김 변호사가 관음증 얘기를 했지만은 스스로 이거는 허위일 거야 하고 아예 그냥 차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스스로가 많이 좀 그걸 돌리고 또다시 얘기를 하고 논쟁을 커뜨리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더 또 이것이 계속 확산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보가 들어와서 그 정보가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냇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필터링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측면에서 이런 지라시가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도 이름이 몇 번 찌라시에 올랐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듣고 보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찌라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사실과 거의 배치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제가 기자분들하고 주로 많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기자분들이 정보보고라는 걸 갖다가 일단 올린다고 그렇죠. 해요. 그러면 그 정보보고 되는 내용들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 풍문을 거치 우리가 가족오락관 게임을 보면 왜 이렇게 계속 말 전달하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네, 전달하면서 이게 왜곡되고 변질되는 그렇죠.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을 겪고 그게 재밌게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과 왜곡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 하나. 그래서 시장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시장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그 수요와 공급의 원칙은 시장 원리로 설명하기엔 좀 거북한 것 같습니다.